사람을 속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려 10년간 속일 수 있을까요? 장현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2007년 1월로 이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한 40대 여성이요.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곶감 상자에 부착된 그 곶감 판매자의 어떤 연락처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곶감 상자에 있는 판매자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한 게 어떻게 불행의 시작일까요? 장현미 변호사님. 네, 일단 곶감을 사겠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 해당 여성, 이 판매자인 남성에게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백화점의 화장품과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은행장 출신이고 남편은 대기업 이사, 남동생은 검사, 그리고 아들은 경찰대를 나왔다. 이러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른바 가족들 스펙이 대단하고 화려합니다. 근데 왜 이게 둘러대는 말이에요? 진짜예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현미 변호사님.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심지어 본인 이름까지도 속였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 두 사람은 이 사업을 통해서 곶감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만났지만 곧 내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 여성, 해당 남성이 약국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좀 규모 있게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금전을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네. 뭔가 내연 관계라는 것은 적절한 관계란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여성이 대체 얼마의 돈을 뜯어냈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 여성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성미 변호사님. 이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96회에 걸쳐서 18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챕니다. 네. 기간, 횟수, 금액 상당하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피해 액수가 늘어났을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기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마 아하. 남성도 중간중간 사기가 아닐까 의심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여성을 끝까지 믿고 싶었기 때문에 피해 액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피해 당하신 분을 우리가 이런 말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삼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중간에 눈치를 못 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박 변호사가 말했듯이 모든 이런 사기 관계는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하다보다 뭐 갯돈 사기라든가 얼마 전에 했던 울릉도에서의 사기라든가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2, 3년은 기본이고요. 이분처럼 10년을 하는 거 있는데 10년이 이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 여성이 그 남성에게 재혼하자. 우리 각자 가정을 다 깨고 정말 사랑하는 당신과 살고 싶다면서 그러면 이제 곧 재혼할 듯이 하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갖고 10년 동안 그야말로 희망 고문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희망 고문으로 사실은 유인경 평론가님 그러면 남의 가정을 그냥 깬 거잖아요. 지금 이 남성은 이혼 소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남성은. 이 남성은 2013년에 아주 만난 지 1년 5개월 만에 금방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하하. 그리고 기다렸던 거죠. 재혼해주기를. 네. 그러나 이 여성은 눈꼽만큼도 이혼하고 재혼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성으로부터 받아낸 18억을 가지고요. 참 본인이 들으면 억울할 일이겠지만 가족이 사는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하하. 남편의 정기예금 이런 계좌 입금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서는 본 남편한테는 굉장히 현모양처 노릇을 한 거죠. 네. 그러니 당하는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 여성이 남성 측의 가정은 풍비박산을 냈는데 그 남성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남편의 계좌에 입금했다고요?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출금도 갚고.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사는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그다음에 남편의 정기 계좌 그 예금 거기에다 또 입금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미 그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가정을 깼지 않습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이 새 출발을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은 곶감에 써 있는 명함을 꺼내서 전화를 거는 순간부터 저는 다분히 계획적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딱한 사람은 피해 남성이네요. 이제는 뭐 자신의 아내한테 돌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여성이 남성을 유혹한 데만 그친 게 아니라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이 결국 여성을 고소했습니다. 아하. 고소를 했더니 이 여성이 남성을 협박을 한 겁니다. 어허. 남성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취소하라. 이렇게 종용했다는 겁니다. 네. 이 여성이 어떻게 적반하장입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그 한때 내연 관계였던 그 남성에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여성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망한 것이 아니라 내연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 그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굳이 자신의 직업, 가족 구성원의 면면을 속이고 허위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점에 비춰보면 사기의 기망을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결국 뒤늦게 이 모든 걸 알아차린 그 남성의 고소로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 해당 여성 특경가법상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법원은 6년 실형이라는 엄단한 그 처벌을 내립니다. 또 이 형을 내린 데에는요.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협박 문자를 보내고 이런 부분 역시 다 양형의 안 좋은 요소로 참작이 됐습니다. 네. 여실히 드러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요.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걸 세상에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두 다리 뻗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 법이 살아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